네, 안녕하세요 참석자 여러분.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 성과 공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옆 사람과 가벼운 인사 나누시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행사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오후에는 이행 점검 및 2025년 지원 사업 안내, 그리고 행사 종료 후 돌아가실 때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끝나는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심리치유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공연은 재창업의 길에서 느꼈던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공연단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명칭은 해토이고 해를 토해내듯 우리의 신명과 소리를 풀어내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홍성 지역 시니어들로 구성된 단원들로 현재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명으로 무대를 꾸며 보았습니다. 네, 공연단 소개 직접 한번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토, 금방 소개해 주셨듯이 해를 토해내듯이 우리 신명과 소리를 풀어내고자 하는 우리 시니어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 반갑고, 여러분 앞으로 상공인 여러분 사업 번창하시고 우리 신명남 풍물처럼 활활 벅차게 해처럼 붉게 타오르시길 바라면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명나는 타악기 소리에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그런 공연이었죠. 네, 열정적으로 공연해주신 한찬동 대표님과 해토 단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의 사업 확장과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눔 커뮤니케이션 최영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영준 대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나눔 커뮤니케이션 최영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한테 문자 이렇게 메시지 몇 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총 106개 기업분들이 이제 경영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 이렇게 지원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진행에 대해 더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최근에 사실 온라인을 활용한 이제 뭐 판매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 부분을 좀 특화해서 이거 화면에 사라졌는데 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한 3가지 정도를 해서 특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로 수요 조사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기에 수요 조사 신청하셨던 분들 이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갔고요. 1차 수요 조사 이후에 2차 수요 조사로 지금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가시면 참여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0개 기업을 해드리는데요. 106개 업체 중에서 현재 31개가 이제 마감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온라인 판로에 필요한 그 3가지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판로 지원 컨텐츠 분야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주로 SNS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계정이 필요 없으시면 계정을 개설하거나 홍보 포스팅 콘텐츠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이번에 수요조사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 대부분 하고 계시지만 혹시 그게 부족하면 그 부분을 개설을 한 거를 좀 개선해 드리든 아니면 없으시면 개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이제 개설을 하셨으면 개설을 한 걸 좀 보완해 드리고 개설 안 하셨으면 개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플랫폼에 혹시 뭐 우리 음식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컨텐츠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가 기존 게 조금 이렇게 개선하고 싶으시면 그런 개선, 디자인이나 사진 같은 걸 좀 보완해 드리고 라이브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라이브 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뭐 그 스튜디오를 좀 소개한다든지 관련 부분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그런 지원을 하는 컨텐츠 지원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이제 광고 분야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많이 쓰시는 게 보면 기존 31개 기업도 보면 검색 광고하고 소셜 미디어 광고를 가장 많이 이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검색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 광고 그 설정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그 설정을 좀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 광고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그 푸시 광고 있으시잖아요. 그 설정 아니면 그 광고 컨텐츠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는 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플랫폼은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중고 플랫폼에도 거기도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올라가시는 게 있으면 그런 광고 분야 컨텐츠 그리고 쇼핑몰 내에서 이제 그 프로모션 배너 같은 거 배너 광고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도 몇 번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들한테 인플루언서 광고를 어떻게 의뢰하는지 이게 이제 직접 비용보다는 간접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팔로 컨텐츠 분야하고 지금 설명드린 광고 분야에 뭐 잘 모르시지만 그거를 좀 개선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 2가지 영역하고 한 가지는 제가 일일이 좀 방문을 드려서 그 외에 또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면 상담도 드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된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06개 선정되신 우리 이제 다시 하시는 분들에게 그 현재 31개 정도 수요가 마무리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 기업의 수요 조사가 또 이제 문자 메시지로 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 여기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순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및 대응법에 대한 특강입니다. 강연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강연자이신 홍성일 변리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성일 변리사입니다. 지금 오늘 제 강의 맡은 거는 이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분석, 그래서 이제 특허와 관련된 이제 분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쟁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많이들 겪을 수도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파트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다 쓰고 있는 이 롤 방충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문 샤시에 이제 걸려 있는 이제 방충망인데요. 이 A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버튼을 누르면 쭉 말려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이 B, C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막대 형상으로 되어서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눌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들 많이 이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그 롤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인데 여기 이제 4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림 홈이 있어서 쭉 내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탁 그 밑에 있는 프레임 쪽에 딱 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그 걸림이 해제되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허가 이제 2015년 정도에 이제 등록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2024년 현재까지도 이제 분쟁이 요건으로 이 건에 이제 그 권리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분쟁이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문제 2015년에 그 옆에 있는 이 그 힌지 타입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한쪽 축이 이제 고정돼서 누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버튼 타입이고,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은 그 한쪽 축이 이제 회전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라서 이게 이제 침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권리를 행사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우리 이제 특허 심판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특허 심판원에서는 요건을 가지고 이제 침해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침해의 근거가 된 건 뭐냐면, 이 버튼이 그 힌지 타입이든 아니면 버튼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든 간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제 침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서는 잠깐 지나가면, 이후에서는 이제 특허 심판원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냐면, 이 회전 누름식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선행 기술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20-031-8022로 이 선행 기술과 대비해서 봤을 때 그런 그 선행 기술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우리 기술적 사상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균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같냐 안 같냐를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선행 기술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행 기술까지 고려를 해서 봤을 때 기술적 사상 행심이, 이건 특허는 이제 누름식이고, 이 지금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하는 쓰는 거는 그 회전식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제 봤고, 대법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틀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요게 이제 1차 라운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일단 심판원에서는 이제 특허 침해로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 그러니까 침해로 그 인식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건 특허를 무효를 시켜서
나는 이제 치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특허 치매로 공격이 들어가면 반드시 방어적으로는 무효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가 그 소송이 두 개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이건 발명이 무효다. 요걸 주장하기 위해서 선행 1.1, 1.2, 그다음에 2, 3 요걸 가지고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는데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 그 누름식과 그다음에 선행 1.1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2, 3에 있는 버튼식이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특허 법원, 그러니까 2심격인 그 특허 법원에서는 이게 다시 이제 무효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권리자는 다시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무효인지 아닌지를 진정으로 이제 판단을 받는데 환송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2심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진행이 됐을 것 같고 잠시만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일단락이 돼서 이제 끝난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무효를 침해인 거를 이제 다시 그 저희들한테 다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싸웠던 거고 이 세 번째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고객사하고 그 분쟁이 생겼는데 이 선행사라고 하는 요건 특허 이 선행사와 대비했을 때 이제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 심판원에서는 무효가 됐고 특허 법원 대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무효가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저희가 이제 무효가 안 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그 선행 5.1, 5.2, 6, 7 요것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무효를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게 지금 대법원 올라가서 잠시만요. 대법원 올라가서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고 다시 이제 환송돼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이 건을 들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허 사건 경우에는 무효가 그러니까 권리자가 권리를 한번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 그 당한 사람들은 특허를 무효시키려고 해서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무효 심판을 청구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송이나 심판이 두 개가 병행돼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두 개가 병행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송 진행이.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빠르면은 한 2년, 늦어도 적어도 5년까지도 이제 분쟁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특허 사건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고객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그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해운대 암소갈비집 같은 경우에도 최초 이제 해운대에서 이제 뭐 광고 약간 영업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으로도 이제 광고도 하고 매출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네임밸류를 쭉 올라왔는데 이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안타깝게도 상표적으로는 등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 이게 상표법에서는 이 해운대 그러니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암소갈비집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갈비를 판매하는 이런 이제 식당이구나가 딱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등록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엄청 유명세를 탔을 때나 이제 등록이 가능한데 그 사례가 2019년부터 출원을 해서 22년에까지 심판을
거쳐서 등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등록을 지금 받으려고 했냐면 소비자들이 항의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해운대에 있는 암소갈비집과 이제 5인 운동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방어적으로 이제 그 상표 등록을 받고 그 부정 경쟁 행위로 그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일단락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댕기머리냐 댕기 한방이냐 저희가 이제 그 2000년대 2010년경에 저희 대리했던 이 사건인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댕기 한방이 그 계속 이제 판매가 되고 그 판매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나는 댕기머리인 줄 알고 이 물건을 샀다가 보니까 이제 댕기머리가 아닌 이런 것 때문에 그 소비자 고발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치매냐 아니냐 요거를 주장을 하는데 댕기머리에서 1차적으로 소비자가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댕기 한방이 있는 이 회사한테 이 상표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댕기 한방도 마찬가지로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댕기 머리도 등록을 받았지만 댕기 한방도 이후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댕기 한방도 마찬가지로 나도 권리자다. 계속 쓰겠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 심판원의 그 권리 범위 확인, 그 다음에 특허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지는데 심판원에서는 양상표가 비유사다,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불복가서 특허법원에 올라가서는 이게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오인운동 염려가 있어서 침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댕기 한방도 권리자였는데 무효가 됨과 동시에 이 댕기 한방과 관련된 모든 그 뭐 이런 포장용기라든지 아니면 쇼핑백이라든지 이걸 전면적으로 다 폐기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댕기 한방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보면 출원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 가능성을 검토를 많이 해주는데 이 댕기 한방도 후에 등록돼서 권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걸 유사로 판단을 해서 무효가 됨과 동시에 침해로 이어지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상표들을 따라하거나 모방해서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요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중앙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는 등촌 샤브칼국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선등록 상표 2007년에 등록된 그 주강원 미과 등촌 샤브칼국수와 그러니까 등촌 샤브칼국수가 이제 두 개가 유사하냐 비유사하냐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분쟁이 된 사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강원 그 다음에 등촌 요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유사일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요걸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고 이제 봤을 때 그 샤브칼국수집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강원 가자 아니면 등촌 가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주강원이냐 등촌이냐 이쪽은 등촌이고 여기는 주강원이냐 등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판단해서 보면 결국은 등촌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분리 관찰이 되거나 소비자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상표들은 마찬가지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상표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됐었는데 이걸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해서 이끌어 가지고 그 부정경쟁 행위로 걸리고 그 다음에 후에 상표 등록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약간 그 오인운동 염려를 오인운동되는 거를 이제 그 해소한 이런 사례들 그 다음에 등록받은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댕기머리나 이게 주강원 등촌 샤브칼국수와 같이
등록받은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유사로 판단해서 이거를 그 등록받은 상표가 무효로 되고 역시나 그 뭐 각종 광고행위나 뭐 판촉물 그다음에 포장 용기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표로서 공격을 받고 공격을 하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상표도 유사해야 되지만 그 어떤 상품에 쓰냐 그 상품까지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샴푸는 동일한 상품에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앙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는 동일한 상품에 공격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 텀앤텀스냐 톰스 피자냐 이건 뭐냐면 커피 전문점이냐 그 피자집이냐 이게 커피냐 피자냐 이게 이제 유사냐 비유사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게 쟁점이 된 사항인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소비자 계층을 그 법원에서는 판단합니다. 누가 가느냐 가서 어떻게 그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피자집에 갔더니 커피도 같이 주더라 아니면은 뭐 사이다나 음료 주스도 같이 주더라. 그다음에 우리 통상적으로 그 커피숍에서도 요즘에 빵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제공을 하잖아요. 빵도 제공을 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피자 조각도 같이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계층이나 공급자 계층이 겹칠 수 있다. 그래서 커피나 피자나 유사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표 심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검색을 할 때 간단하게 보면 요걸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유사군. 우리나라가 이제 상표 심사를 할 때 그 상품별로 유사군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자는 유사군이 0206이고 커피는 050이라고 해서 유사군 코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표 유사한 코드가 다른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등록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나 피자 전문점이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또 다시 이제 낭패를 보는 이런 케이스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표를 권리 행사를 하려면 상표뿐만 아니라 상품까지도 유사해야 된다. 상품이 비유사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 보다가 뭐 재밌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끌고 왔는데 아웃백 스테이크는 상당히 유명하죠. 상당히 유명한 상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아웃백 드라이브인 모텔 이렇게 해서 이제 숙박업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웃백 그 스테이크 집에서 이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저명상표의 희석화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상표를 전혀 쓸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데다 계속 써가지고 그 가치와 명성을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뭐냐면 우리 소금에 그 물에다가 소금물에다가 계속 물을 타면은 이제 그 되게 연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명상표 아주 유명한 상표를 아예 그냥 그 네임밸류가 없게 만드는 요걸 가지고 이제 전명상표의 희석화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표뿐만 아니라 쓰는 상품까지도 유사해야 된다. 이 그 외식업하고 그 모텔 그 숙박업은 누가 봐도 다르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는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공격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져나간다. 근데 이 사람은 등록은 못 받죠. 이렇게 해서는 이제 등록은 못 받지만 결국은 그 상표의 법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어적으로 추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한다. 화장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 상품으로 이제 036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 화장품과 관련된 미용업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미용업에 이 상표를 내 상표를 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을 하면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프랜차이즈업입니다. 또 요즘에는 더 나가서 이제 밀키트 사업까지도 하죠.
그게 이제 29류나 뭐 30류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식업을 한다. 그러니까 식당업을 할 때는 밀키트까지 고려를 해서 같이 출원해서 권리화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2008년 8, 9년경에 이제 그 다투었었던 건데 이 광천이라는 그 충남 홍성군 광천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해운대 같은 격하고 다릅니다. 해운대는 누가 봐도 현저한 굉장히 잘 알려진 지명이라고 보지만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이런 읍 정도까지는 우리가 현저한 그러니까 지리적 명칭은 맞지만 굉장히 유명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등록이 된 거죠. 지명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불당동이다 그러면 불당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천안은 너무 유명한 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못 받습니다. 상표 등록을.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농협에서 광천 농협 녹차김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권자가 공격을 합니다. 나는 이제 상표를 광천으로 등록받았는데 여기 광천이 있지 않냐? 내 상표를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쓰지 마라. 내 상표를 쓰지 마라. 이렇게 공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케이스로 뭐냐면 광천에 있는 농협 또는 광천 소재한 농협에서 녹차를 함유한 김을 만드는구나. 김을 판매하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그 기술적 표장, 그러니까 광천 농협 또는 광천 소재한 농협에서 녹차김을 만드는구나, 그걸 판매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서술적 표현, 그러니까 이걸 상품을 설명하는 누가 만들어서 어떤 원재료가 들어간 이런 취지로 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천이라는 상표권이 효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천농협 녹차김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비침의 범위로 해서 빠져나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상표 등록을 안 받고 그냥 누구든지 다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천안 호두 과자 이런 것들은 천안에서 딴 호두로 만드는 그 안에 이제 과자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천안에서 이제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출처 표시 내지는 지명 표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누가 아무리 뭐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을 받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쓸 경우에는 비침해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요즘에는 약간 K-뷰티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사업이 조금 이제 덜해진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나가서 홍보만 하더라도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브로커들이 바로바로 출원을 해서 권리화를 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화장품을 들고 가서 이제 중국에서 팔려고 하면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상표를 등록받고 나가야 되는데 벌써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출원을 해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표, 그러니까 이제 포장 용기에다가 우리가 상표를 입혀갖고 이제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표 침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K 상표 이거 한국 우리나라 이제 지식재산 보호원이라고 해서도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보호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표, 한국에 등록받은 상표를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중국에 있는 내 상표, 등록받은 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끌고 오거나 아니면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야 됩니다. 중국 사람한테 내 상표를. 그 경우에 그 비용이 한 1,000단위로 올라갑니다. 1,000, 2,000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출원해서 권리 등록을 받는 데는 한 100만 원 단위면 그 중국에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면은 중국에서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가서 그 홍보를 하려고 가서 이제 그 중국 브로커한테 걸려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중국이든 해외든 자기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홍보하러 가기 전에 출원이라도 먼저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사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혹시나 뭐 약간 뭐 사업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굳이 내가 중국까지 사업 변심해서 출원을 뭐 안 할 수도 아니 그 권리화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미리 해외에 나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꼭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이제 그 출원을 해놓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모방했다는 게 바로 표시가 나죠. 특히 이 도형만 보더라도 이 도형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게 이제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중국 상표청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무효로 해주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안화해서 상표를 권리화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름 레이디킨이라는 그 명조체로 출원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모방했다 아니면은 이거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표를 얘는 그 중국에서 모방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이 정도는 뭐 그 어느 정도 그 약간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출원을 해놓고 해외 진출하시는 게 훨씬 그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받지 않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 굉장히 유명한 등록을 못 받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유명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등록받은 상표라고 해서 안심하고 쓰기보다는 적어도 그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상표들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부기에서 약간만 변경해서 이렇게 출원해서 권리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 그 등록 자체가 되게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은 그 약간 그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자체의 존립 자체, 그러니까 상대 그 원래 상표권자한테 주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내 자체의 데미지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 포장 용기들을 그대로 다 버려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해줘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명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현저지 이정 명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일단 뭐 그 박람회나 무슨 뭐 이런데 나가기 전에 내 상표가 있다면은 꼭 이제 한 번쯤은 출원을 해놓고 나가는 게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아니면 아시아권이든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출원을 해놓고 나가는 게 약간 보험성으로도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쭉 이제까지 느꼈던 말을 이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쓰던 사람이 먼저 상표 등록을 출원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디자인 신청을 할 때는 제가 했는데 그러면 저는 상표 등록을 안 했고 저쪽은 그 디자인을 같이 쓰다가 출원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그 출원을 그 등록하지 못하게끔 그 이의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 보통 이제 그 경업 관계 내지는 내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종업 그 같은 회사에 있다가 지금 이제 나가시면서 그분은 이제 상표를 출원하신 거고 지금 이제 원래 같이 일하실 때 디자인 출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그 모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길에 저 상표 이쁘네 그래서 이제 따라해서 출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다면 그건 등록을 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같은 동업 관계에 있다가 그거를 이제 끌고 나가서 이제 출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표법상 그거는 이제 이의 신청 지금 이제 출원 공고가 안 된 상황이라면 그 지금 정보 제공이라든지 뭐 이의 신청 이제 단계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거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이제 변리사님이 있으시다면 뭐 직원이었나요?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사대보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죠?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사대보험 아니 그런 거 명부 안에도 없었어요. 없어요. 네.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 동업 내지는 아무튼 뭐 같이 어쨌든 같이 일했었다. 일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첫 번째 이제 같이 일했다는 그 사실 증명하고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먼저 디자인 출원했으니까 이제 디자인 출원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 출원을 안 했고요. 그냥 네, 디자인을 그 했다는 그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우드 그러면? 소싱에서 그냥 네네네.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받은 디자인을 그냥 같이 쓴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메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서류가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그래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장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했다는 증명,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디자인된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했다는 증명. 저는 라우드 소싱에 입금한 근거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소싱에서 받은 자료가 필요하죠. 받았다라는 걸. 네, 그렇죠. 이제 지금 그럼 상표 출원한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상표 아닌가요? 출원을 최근에 최근에 한 걸로 아세요? 네. 그러면 뭐 그걸로 이제 권리 행사를 하셨거나 뭐 그런 건 그런 건 없고 없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재반 증거를 챙기셔가지고 정보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점심 시간이네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였는데요. 이제 어느덧 점심시간인데 저희가 점심시간 전에 중요한 공지가 한 가지 있어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본식이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요. 이행점검도 받으시고 기념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종료 시간을 땡겨 볼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저희 소상공인분들 그 참여하신 영상이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같은 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제공이 되고요. 네, 식사 후 오후 일정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품 다시 한번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1시 반에 오후 행사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